오늘의 사연은 대구 박은정 씨 사연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의 비밀스런 관계.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편한 동거. 박은정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란을 위한 아침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이었다.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현아, 네 아내는 정말 답답해. 김치찌개도 맛없게 끓이고. 시누이 미란의 목소리였다. 40대 후반의 미란은 결혼에 실패한 후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늘 은정을 폄하했다. 은정의 손이 설거지를 멈췄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누나, 은정이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남편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변명처럼 들렸다. 은정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10년째 이런 모욕을 참아왔다.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했지만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내가 봐도 집안 정리도 엉성하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잖아. 우리 엄마도 답답해하신다고. 은정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억울했다.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늘 아들 도현만 편들었다. 며느리인 은정은 투명인간 같았다. 미란이 거실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은정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족이잖아.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미란과 도현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또 자신을 흉보는 얘기일 게 뻔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친밀하게 들렸다. 남매 사이치고는. 은정은 찻잔을 놓으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숨막혔나. 미란이 이사 온 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도현도 예전과 달라졌다. 누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은정을 보호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나 편에 서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도현과 미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부엌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발걸음이 너무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은정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이 생겼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직감이었다. 은정은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미란의 향수 냄새만 남아 있었다. 진한 장미 향이었다. 은정은 코를 찡그렸다. 너무 진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류. 그날 밤 은정은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정은 몸을 숨기고 거실을 내려다봤다. 도현과 미란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보다 가까이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뭔가 이상했다. 요즘 은정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은정은 숨을 죽였다. 무엇을 의심한다는 걸까? 괜찮아, 누나. 조심하면 돼. 도현이 답했다.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은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미란이 도현의 팔을 살짝 만졌다.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나. 그 순간 도현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은정은 놀라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남편이 시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남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한 몸짓이었다.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계단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하자. 도현의 목소리였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은정에게 숨겨야 할 일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정이는 순진해서 아직 눈치 못 챘지만.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 뭔가를 숨기면서 도현과 미란이 일어났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다. 남매의 시선이 아니었다. 더 깊고 은밀한 무언가가 있었다. 은정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 싶었다.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 몰래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밤늦게. 은정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도현이 바람을 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시누이와라니. 상상도 못했다. 은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단순한 남매 대화일 수도 있었다.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그런데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다. 여자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현이 침실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침대에 누우며 은정을 흘끔 봤다. 자고 있어? 은정은 자는 척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도현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뭔가 긴장한 것 같았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숨소리였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도현과 미란의 친밀한 대화. 손을 잡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 모든 것이 수상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다. 미란이 도현에게 말할 때도 평소보다 딱딱했다. 연기하는 것 같았다. 은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숨겨진 흔적. 이튿날 오후 은정은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의 와이셔츠를 개면서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은 평소 습관이었다. 볼펜이나 영수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가 나왔다. 하얀 휴지에 빨간 자국이 묻어 있었다. 립스틱 자국이었다. 은정의 손이 멈췄다. 자신은 빨간 립스틱을 쓰지 않았다. 항상 연한 핑크색만 발랐다. 그런데 이 자국은 진한 빨간색이었다. 선명하고 짙었다. 은정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잠깐 이 색깔을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은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번개처럼 깨달았다. 미란이 즐겨 쓰는 립스틱 색이었다. 진한 와인색 립스틱. 미란은 늘 그 색을 발랐다. 은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정말 설마. 남편의 옷에 시누이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다니. 은정은 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립스틱 자국 모양도 이상했다. 마치 입술을 댄 것 같았다. 그냥 묻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찍힌 것 같았다. 은정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남편과 시누이가 그런 사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은정은 휴지를 꽉 쥐었다. 증거였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우연히 묻었을 수도 있었다. 미란이 화장을 고쳐주다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은정은 자신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어젯밤 본 장면과 겹쳐졌다.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이 립스틱 자국.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은정은 휴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도연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옷에 시누이 립스틱이 묻어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은정은 빨래를 마저 개며 생각했다. 더 지켜봐야겠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연의 다른 옷들도 확인해봤다. 다행히 다른 건 없었다.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 미란과 둘이 있는 시간. 밤늦게 나누는 대화.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도현과 미란을 번갈아 봤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미란이 도연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도연아,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잖아. 평범한 누나의 말 같았다. 하지만 은정 눈에는 달라 보였다. 너무 다정했다. 너무 관심이 많았다. 도연도 미란에게 답했다. 고마워, 누나. 누나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은정의 가슴이 찡했다. 자신이 해준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다. 항상 맛없다고 했다. 미란이 덜어준 음식만 맛있다고 했다. 은정은 젓가락을 놓았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의심의 불씨. 며칠 후 은정은 우연히 미란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과 미란이 대화하고 있었다. 은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제 더는 숨길 필요 없잖아. 미란의 목소리였다.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다. 숨길 필요가 없다니. 무엇을 숨겨왔다는 뜻일까?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은정이 눈치챌 거야. 도현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자신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눈치채면 안 되는 일을.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도 지쳐.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인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기회를 봐서. 도현이 달랬다. 기회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은정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은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급히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 같지 않았다.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은정은 변기 뚜껑에 앉아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외도? 아니면 다른 뭔가? 돈 문제? 가족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갔다. 도현과 미라는 평상시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은정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아, 차 좀 끓여줄래? 미란이 말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위선적으로 들렸다. 방금까지 자신을 속일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은정이 눈치챌 것이다. 모든 말이 의미심장했다. 분명히 큰 비밀이 있었다. 그것도 자신과 관련된. 차를 타면서 은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남편과 시누이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거실로 차를 가져가며 은정은 두 사람을 살펴봤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매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은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관찰하겠다고. 진실의 조각. 다음 날, 은정은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정리했다.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있었다. 추억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결혼 초기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한 앨범 뒤쪽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도현과 미란이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20살 정도로 보였다. 젊었을 때였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다. 도현이 미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미란은 도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남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한 포즈였다. 마치 연인 같았다. 은정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두 사람의 표정도 이상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매의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뭘 보고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깜짝 놀라 사진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봤다. 아, 그 사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둘이 남달랐어.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지. 남달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떻게 남달랐다는 뜻이세요? 글쎄, 너무 친했다고 해야 하나. 항상 붙어 다녔어. 미란이가 도현이를 끔찍이 아꼈고 도현이도 누나만 따랐지. 시어머니의 말에 은정의 불안이 커졌다. 너무 친했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렸다. 결혼 전에도 그랬나요? 그럼. 미란이가 시집갈 때까지 둘이 한 방 썼어. 도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한 방을 썼다고? 은정은 충격을 받았다. 남매가 그렇게 오래 한 방을 쓰는 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했나요? 뭐라긴 뭘. 남매인데. 다만 좀 친밀하긴 했지.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 은정은 소름이 돋았다. 이 집안이 뭔가 이상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앨범을 정리하며 말했다. 요즘도 둘이 친하잖아. 미란이가 이혼하고 돌아온 후로 더 그래. 더 친해졌다는 말이 은정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자신이 이 집에 온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은정은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다. 도현과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다. 모두 일반적인 남매 사진과는 달랐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거나. 한 사진에서는 도현이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연인을 대하듯이. 은정의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제 확신이 섰다. 이 집안에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은정은 사진들을 다시 앨범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마음도 어지러웠다. 10년 동안 이런 집에서 살았다니. 남편과 시누이의 이상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니.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 립스틱 자국, 그리고 이 사진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끔찍한 진실의 그림을. 폭발. 일주일 후 어느 저녁, 은정은 아이들을 재우고 샤워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건을 가지러 세탁실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미란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은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였다. 이 시간에 미란 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도현과 미란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술병이 옆에 있었다. 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도현이 미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미란은 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남매가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은정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다. 급히 입을 막았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뒤로 물러나다가 벽에 부딪혔다. 쿵 소리가 났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은정은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문이 열렸다. 도현이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정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책감이 역력했다.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미란도 방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은정아, 뭘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봐?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남편과 시누이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자신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분이 대체 무슨 사이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도현은 입을 열지 못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란이 대신 말했다. 무슨 사이긴 뭘. 남매지. 남매가 저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나요? 밤늦게 술까지 마시면서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미란이 코웃음을 쳤다. 별걸 다 트집 잡네. 남매끼리 대화하는 것도 안 되나? 대화요? 그게 대화예요?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분했다. 도현아, 뭔가 말해봐.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은정은 절망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것도 시누이와 함께. 미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은정아, 넌 이 집에서 손님이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이 찢어졌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 손님이라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도연의 아내라고요. 그래, 아내지. 하지만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는 못할 거야. 미란의 말에 은정은 소름이 돋았다. 우리 사이라는 표현이 섬뜩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도현이 입을 열었다. 은정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은정은 소리쳤다.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지만 참을 수 없었다. 미란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 엄마 깨신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도현과 은정만 복도에 남았다. 도현이 은정의 팔을 잡으려 했다. 은정아, 침실로 가서 얘기하자. 은정은 도현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더러워. 도현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이 됐다. 하지만 은정은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은정아, 정말 오해야. 누나랑은 그냥 남매 사이라고. 그럼 왜 숨어서 만나세요? 왜 밤늦게 술을 마시면서 손을 잡고 있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 바보가 10년 동안 속았네요. 당신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지 상상도 안 돼요. 도현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은정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도현은 설명하지 못했다. 아니, 설명하지 않았다. 진실 고백.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현은 거실에서 잤다. 침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은정은 미란을 마주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란에게 다가갔다. 언니,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어요. 미란은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다. 무슨 얘기? 언니도 알잖아요. 저와 도현 오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미란이 리모컨을 놓았다. 은정을 똑바로 봤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뭔가 있다는 게 뭔 뜻이야? 제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미란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은정을 내려다봤다. 키가 더 컸다. 위압적이었다. 그래, 바보가 아니라면 이제 알았겠네. 그 말에 은정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인정하는 건가? 정말 뭔가 있다는 건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 말이야. 도현이랑 나 사이.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다. 은정의 온몸이 떨렸다. 언니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대체 뭔 사이인지. 미란이 웃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다.
우리는 남매 이상이야. 오래전부터. 은정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넌 우리 사이 못 끊어. 은정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말로 그런 사이였다. 남매가 아니었다. 상상도 하기 싫었던 그런 관계였다. 언제부터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궁금해. 도현이가 고등학생 때부터야. 내가 22살, 도현이가 18살 때. 은정은 구역질이 났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신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럼 자신과의 결혼은 뭐였나? 위장이었나?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였어요? 가족들 눈 가리려고지. 도현이도 결혼해야 한다고 난리였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은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은 도구였다. 위장막이었다. 10년 동안 그런 역할을 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넌 몰랐지만 우린 계속 만났어. 내가 잠든 밤에, 내가 외출한 사이에.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정에게는 비수였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모든 걸 믿고 살았는데. 도현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이지. 도현이는 나만 사랑해. 처음부터 끝까지. 은정은 무너졌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시누이만 사랑했다. 결혼도 위장이었고 아이들도 그냥 의무였나.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저희 아이들은 도현이 자식이니까 키워주지. 하지만 넌 이제 필요 없어. 미란의 말에 은정은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들까지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혼해. 조용히 나가줘. 그럼 아이들은 볼 수 있게 해줄게. 은정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그럼 더 힘들어질걸. 이 집에서 살기. 미란의 협박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10년 동안 충분히 당했다. 언니, 한 가지 알아둬요. 은정이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 언니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도현 오빠와의 관계. 제 결혼이 위장이었다는 것도. 은정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다. 미란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정이 피했다. 이미 백업해뒀어요. 클라우드에도 저장했고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다. 은정아, 그걸 어디다 쓸 생각이야? 어머니께 들려드릴 거예요.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결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 도현, 미란, 그리고 은정이 둘러앉았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다. 하지만 은정만은 달랐다.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뭔 얘기인데? 이 집안의 진실에 대해서요. 도현과 미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다.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우리는 남매 이상이야. 오래전부터. 은정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넌 우리 사이 못 끊어.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녹음은 계속됐다. 도현이가 고등학생 때부터야. 내가 22살, 도현이가 18살 때. 가족들 눈 가리려고지. 도현이도 결혼해야 한다고 난리였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지 못했다. 미라는 뻔뻔하게 시어머니를 봤다. 엄마도 이제 알았잖아. 우리 사이.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사이였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런 짓을?
미란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인데 뭐 어때? 남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이런 더러운 짓을 사랑이라고 해? 도현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자신이 알던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현과 미란은 사실상 친남매는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도현이를 데리고 미란 친부와 재혼을 했다. 그 후 미란 친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미란을 키웠던 거였다. 이 사실도 지금에서야 알았다. 철저히 날 속였던 거다. 은정은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은정을 봤다.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야 알았는걸요. 은정이 가방을 들었다.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당분간 제 친정에서 지낼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도현이 급히 말했다. 은정아,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잖아. 할 말 없어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은정이 현관으로 향했다. 미란이 뒤따라 나왔다. 은정아, 후회할 거야. 도현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은정이 돌아봤다. 처음으로 미란에게 당당한 눈빛을 보냈다. 언니야말로 후회할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은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도현과 미란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다. 택시에 올라타며 은정은 창문 너머로 집을 봤다. 10년 동안 지옥이었던 곳. 이제 자유였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친정으로 향하며 은정은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 거야. 더는 당신들의 희생양이 아니야. 택시가 출발했다. 은정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다. 뒤쪽으로 멀어져 가는 집에서는 이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진 것 같았다. 도현과 미란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상관없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됐다.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